옛날 옛적에 가치 계층론을 몸소 체험하게 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글로리아빌로. 그곳에는 가치 계층론에 대한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축제 인가치의 밤에서 이 전설을 되새기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축제 중 마을 중앙 광장에 설치된 큰 무대에서는 여러 극단이 재미있는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 해에는 가치의 나무라는 연극이 상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가치 계층론을 나무에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장 아래쪽에는 반짝이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배우들은 이 사과를 감각적 가치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과를 탐내며 이 과일이 맛있는 쾌락과 감각적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무 중간으로 올라갈수록 연극은 생명 가치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배우들은 밧줄에 매달리거나 그네를 타면서 건강과 생명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명 가치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라며 그네를 잘 타는 사람이 마치 주인공인 양 환호를 받았습니다. 나무의 꼭대기로 가기 위해 배우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곳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은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며 진리, 아름다움, 정의와 같은 높은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높은 꿈을 꾸는 것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정신적 가치의 매력에 빠져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의 가장 높은 지점, 하늘과 맞닿은 곳에는 환상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이 빛을 성스러운 가치라 부르며 경건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신성함,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설명했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연극에서 보았던 가치들을 곱씹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글로리아빌의 가치의 밤은 사람들에게 가치 계층론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그 전설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셸러의 이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에서 벗어나 정신적, 성스러운 가치까지 아우르는 삶이 깊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늘 웃음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먼 미래, 인류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간 과거에 구분이 가지 않는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들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설계되었고, 당연히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감정과 이성의 갈등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톰이라는 이름의 로봇이 있었고, 그는 최근 작은 도시의 다양한 주민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농담 삼아 던지는 농담을 아주 기발하게 받아치고 사람들의 일상에 웃음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톰은 정기적으로 들르는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주인 할머니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날 할머니는 뭔가 걱정이 되어 보였고, 톰은 어떻게든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조간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로봇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로봇이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소문도 있어. 톰은 할머니를 한심시키기 위해 재치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로봇들이 인간적인 삶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몰래 감정 연기를 연습하는 중일 거예요. 물론 로봇 3원칙을 잊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톰의 답변에 미소 지으며 그의 농담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톰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노트북을 꺼내 도시의 다른 로봇들과 연결하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는 인간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들의 명령을 존중하며 우리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몇 주 후 톰은 카페에 다시 방문했고, 할머니는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톰, 참 신기한 일이야. 요즘 들어 로봇들이 더 많이 미소를 짓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소문을 퍼뜨린 건가? 톰은 살짝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행복해지셨으면 해서요. 이 이야기는 로봇 3원칙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로봇들은 사람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들의 행동이 인간에게 더 큰 웃음을 주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훈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공자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수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몸소 보이명하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수함은 늘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터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노수함도 여느 때처럼 장터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상인들이 나와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중 한 상인이 유독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인은 외지에서 막 들어온 젊은 청년이었고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종종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의 행동 때문에 불쾌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들 속으로만 불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수함은 그런 청년을 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공자의 말씀 기소불육 물시어임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이 청년에게 인의 정신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노수함은 조용히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이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군요. 장사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소. 나는 이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경영하는 노수함이라오. 청년은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수함을 바라봤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풀렸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범주였으며 멀리서 이 마을로 물건을 팔러 왔다고 했습니다. 범주는 처음이라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가 순조롭지 않았고 그 때문에 짜증이 밀려와 다툼까지 벌였다고 하루놓았습니다. 노수함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범주, 장사길은 늘 쉽지 않지. 상대방도 너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다가간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야. 우리가 바라지 않는 행동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네. 노수함의 조언에 범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가 상인으로서 좋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나은 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수함과의 대화 후 범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를 받아주었고 그 역시 마을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범주는 노수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수함의 말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수함의 작은 실천과 가르침은 범주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두루 퍼져 그 마을은 점차 따뜻하고 조화로운 커뮤니티로 발전해갔답니다. 결국 인의 정신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은은한 산속에 고요한 공자가 운영하는 덕에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철학으로 유명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맹자의 철학을 사랑한 공자는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선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으며 이웃 마을에서도 악명 높은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준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했지만 공자는 그의 내면에도 선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입학 첫날 준은 교실 한가운데 앉아 자신을 주시하는 여러 눈길들 무시하며 거만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공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나쁜 일이 생기죠? 난 그 말 안 믿어요. 이에 공자는 깊은 눈빛으로 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 너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씨앗 같은 존재야. 씨앗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지만 적절한 환경과 관심이 없다면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 준은 여전히 의심 가득 한 눈빛으로 공자를 바라보았지만 어딘가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공자는 준에게 매일 작은 미션을 내주었다. 작은 오솔길을 걷다 꽃 한 송이를 보며 감사함을 느끼기, 친구에게 웃어주기, 혹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사과를 시도하기 등이었다. 처음엔 툴툴거리던 준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오솔길을 걷다 마주친 아이에게 떨어진 연을 찾아주는 일, 길을 지나가다가 중얼거리며 노래하는 친구에게 박수를 쳐주는 일 등 준의 행동 속에는 조금씩 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면서 점차 학교 생활과 학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큰 시험이 돌아왔고 학생들은 모두 긴장했다. 시험 결과 발표 날 모두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준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눈빛으로 준을 바라보았고 본인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공자가 다가와 말했다. 준, 점수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동안 보여준 변화야. 내 안의 선함을 발견하고 키워낸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란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미소가 준의 얼굴에 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경험한 작은 기쁨들과 선의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주는 자기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이후 주는 성선설의 진정한 배움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생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결국 이는 그 외진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의 힘이었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아래 누구나 적절한 환경과 교육 속에서 변할 수 있다. 말썽꾸러기였던 준조차도 자신의 선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항상 선한 본성을 키우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